나는 너를 병신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얼굴에다 대고. 그러니까요. 넌 병신인데 왜 자꾸 정상인을 하려고 하냐는 거야.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어색하게 시작하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저희가 좀 텐션을 네.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맞습니다.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분들, 진짜 감사한 분들, 대한민국 정신건강에 도움 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김진님 채널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한 두 분. 아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 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특별히 개그맨 김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K본부 출신으로 공채 데뷔한 지 19년 차, 2005년에 데뷔했고, 틱장의 아픔과 또 이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함께 틱장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개그맨. 극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또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웃기고 싶고, 나같이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 또 그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브릿지가 되고 싶은 남자. 개그맨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K본부 공채 개그맨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최연소 씨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몇 살 때가 이제 데뷔를 하신 거죠? 생각보다는 어리진 않아요. 21살인데 개그맨 시험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수처럼 인기가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개그 콘테스트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코미디언이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26 밑으로 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군대도 많이 다녀오고 사회 경험도 가지고 노련한 친구들이 많이 뽑히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너무 웃겨가지고 다리 동동이라고 아세요? 다리 동동. 다리가 동동동. 나도 모르게 다리가 동동되는 거야. 이게 PD들이 이렇게 작가들이 다리가 동동동 되는 다리 동동 개그맨이라고. 근데 너 너무 웃긴데 웃긴 건지 이상한 건지 모르겠다. 난 네가 내년에 웃긴 뽑아줄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음 연도에 바로 웃겼죠. 저 전에 21살 때는 있었어요. 어쨌든 최연소 개그맨 중에 한 명인 거죠. KBS 안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개콘으로 투입이 되신 건가요? 바로 들어갔죠.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징가 아버지가 이걸 부르고 갔어. PD가 이게 왜 웃긴 거야 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다 들리더래요. 아버지가 사다. 얘가 웃긴 애구나. 한 3, 4주 만에 완전히 그냥 탑을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 저희 대학 세터에서 누군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징가 딱 5주 되는 주에 감독님이 바뀌었어요. PD님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셨어. 저희 때는 카메라 감독님 힘도 셌어요. 근데 내가 이제 딴 데 봤다고. 저는 틱을 해도 틱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참을 수 있다고. 잠시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카메라 앞에서는 딴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계속 불안하고 산만하고 야 쟤 빼 엄청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모 방송국에 뭐 체험하고 이런 채널이 있었어요.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승질을 내버린 거예요. 카메라 좀 그만 봐요. 그런 거야. 저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그랬지. 근데 저는 이렇게 틱 하다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에 눈이 계속 마주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인상 썼다고. 촬영 끝나고 와서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또 하잖아요. 막 이랬는데 인상 쓴다고 갑자기 카메라 감독이 컷 그러는 거. 막 너무 힘든 거죠. 나도 힘들고 이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면은 이 개콘을 이제 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된 것도 이 틱이 좀 관련이 있을까요? 참 조심스러운데 연관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기사나 방송들이 틱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틱 가진 사람들도 반감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작진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해. 항상 이 얘기만 하면 내가 펑펑 울었었는데 아주 작은 공간에 이제 보일러실로 불러가지고 담배를 태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나는 너를 병신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얼굴에다 대고. 그러니까요. 넌 병신인데 왜 자꾸 정상인을 하려고 하냐는 거야.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을 내가 그날 받았어요. 우웅 하고 삐삐 소리 나고 갑자기 막 핑핑 돌면서 말도 안 들리고 이 공황인가 봐 그게. 그러더니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막 참고 있는데 그냥 나무같이 서 있는 거 하면 안 되니? 이 사람도 안타까운 거야. 맨날 출근해갖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왜 다들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길 어떻게 또 나가요? 저는 그날 부로 모든 기분 놀렸어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틱 때문에 나는 쫓겨났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직장에 해가지고 저렇게 남들 앞에 마이크 잡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직장에 이거 정말 세상에 한국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부분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어떤 질환인지 보성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더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틱 증상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수의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몸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단발성에 또는 이제 단음절에 소리를 낸다든지 뭐 헛기침을 한다든지 눈을 깜빡한다든지 이런 이제 동작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복잡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근육들을 동시에 이 증상 발생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저희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티드 패턴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연쇄적으로 동작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치고 뭐 귀 만지고 그다음 몸 한번 이렇게 들썩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워낙에 이 틱장애 역시 발달장애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몇 살 때부터 혹시 경험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엄청 엄했어요.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어.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저는 시작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안 받으세요. 근데 언제 시작됐냐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판단한 기준이겠지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기 진작에 하고 있었는데 뭘. 부모가 때리고 혼내고 앞에서 억지로 참고 화장실 가서 하고 이거 찾아보면 훨씬 뒤란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부터 했냐? 저는 제 기억에 벌써 6살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왜냐면 강박증처럼 왔어요. 엄마, 이거 빨간색이지? 그 엄마가 해줘요. 그 빨간색이네? 하고 끝나야 되잖아.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건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지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건지 계속 물어봐. 이거 빨간색이지 엄마, 흰색이지. 이렇게 시작된 게 제가 벌써 유치원 전이었거든요. 머릿속에서 어린이집. 그 전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강박이나 ADHD나 틱 이렇게가 좀 같이 맞아요. 네.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명확하게 규명은 안 돼 있는데 오리진이 비슷한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가지씩 같이 있는 경우, 뭐 틱이랑 강박이 있거나 틱이랑 ADHD 이런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다 같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영국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분이 참 말을 되게 심한 분인데 상당히 스마트한 분이더라고. 막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틱은 돈다라고 표현하더라고. 돕니다. 음성으로 올 수도 있고 행동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복합으로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이 틱을 한번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제 딴에는. 정말 아쉬운 건 한 선생님과 한 과목을 꾸준히 같이 치료해보지 못했다는 거. 부모들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정신과 약 먹고 침 흘리더라도 멈추면 땡큐거든. 근데 사실 그거 부모의 욕심일 수 있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웠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난 아버지와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형은 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하다 자는 사람이었고 나는 우리 엄마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됐는데 그럼 엄마가 나를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너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 둘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바뀔 생각도 안 하고 청소년 정신과 갔다가 신경외과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한의원 갔다가 원광대 갔다가 경희대 갔다가 이번에 안 되니까는 뭐 머리에 피 뽑으러 갔다가 더 심해지지. 그냥 롯데월드 풀어놓으면 안 하는데 뭔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뭔가 나는 계속 압박과 스트레스가 뭔가 나하고 안 맞았겠죠. 우리 형은 그게 잘 맞은 사람이고.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난 정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팩트를. 왜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지, 그리고 힘들었던 그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 트라우마가 왜 안 없어지는지 저 이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할 때도 없고 들어도 안 나가. 나는 6살, 7살 때부터 틱장애를 했다. 계속 바뀌더라. 처음엔 눈 깜빡거리고 어깨 돌리고 나중에는 온몸이 아프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고개 흔들고 누구는 간질이다, 질환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속된 말로 지랄병 걸렸다 그랬는데 지랄병 걸렸다고. 누군 막이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취업이 돼요, 취직이 돼요, 알바를 할 수가 있어, 돈을 벌 수가 있어.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직업을 가지고 성공을 못했지만 내 직업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한번 해보겠다고 갔어요. 근데 막 그 당시 제 틱이 이거였어요. 이거
얼굴 계속 만지고 목 잡아 당기고 얼굴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였어. 근데 하나같이 나보고 정신이 나갔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냐는 거지. 그러면 진짜 장애인은 혜택과 복지가 있는데 정신장애인, 지적 지체를 떠나서 반장애로 들어간다고 보자면 제가 반장애인인 거예요. 사회에서는 장애인 취급을 하지만 병명도 틱 장애래. 나 이것도 기분 나빠. 근데 장애인 등급도 안 줘. 군대도 가야 돼. 가서 또 엄청나게 맞아야 돼. 엄청 괴롭힘 당해야 돼. 틱장애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폭행을 엄청 당했고 학원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트라우마로 지금도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성인인데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성인이 돼서 어려운 문턱을 지나서 취업이 안 돼서 내 사업을 하겠다고 개그맨이 됐는데 쫓겨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신병의 끝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프다고 욕을 먹어야 돼. 이게 정신병인 것 같아. 진짜 너무 말씀 들으니까 고생이 많으셨고 틱도 다른 정신질환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가정 내에서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지시고 나와서도 사회에서의 그런 인식, 네,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니까 증상이 더 나오고 더 안 좋게 보이고 이걸 계속 악순환에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 뭐 긴장하면 사실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완전히 긴장하면 또 안 해요. 온몸이 아프지. 그 온몸이 아프다는 기준이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어릴 때 그 돈 뺏겨 보셨어요? 그 일진이나 날라리들한테? 네.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고속터미널 앞에 오락실 앞에서 처음 삥 뜯긴 날하고 틱을 참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온몸이 굳고 심장은 떨어지고 귀에서는 웅성거리고 누군가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나가는 그런 공황 비슷한 상황처럼 내가 너무 긴장되면 틱이 참아지기도 하고 공황처럼 오기도 하고 틱을 참을 때 다리 떠는 것처럼 막 떨다가 참아 하면 참아지는 거 정도로 편하게 참을 수 있는 날이 있고 지금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고. 그것도 편차가 크군요. 제가 입원을 해봤어요. 틱 때문에. 네, 2주 정도를 권유하시더라고. 그 인턴 선생님들만 아침에 20명 따라 들어와갖고 나 보고 있는데 막 자괴감 들더라고. 인터뷰 몇 개 하고 약 주고 그거 내일 봅시다. 17박 정도 있었거든요. 약 먹으니까 좋아졌다고 좀 더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집에서 24시간 동안 가만히 약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좋아져요? 내가 나가서 생활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 당시는요, 부모들이 정신적인 문제 숨기기 막 바빴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면 내과 가듯이, 외과 가듯이 정신과 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큰 병원,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면 좋을 것이다.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알약을 한 주먹 먹었어요, 정말. 약 한 번 딱 먹고 갑자기 얘가 얌전해지면 부모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15살 제가 어느 정도로 잤냐면 지금처럼 추운 날 학교 가다가요, 차에 쳤어요. 참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수없이 잠이 드는데 학교에 도착하는 중에 일단 자요. 잠깐 기댄 벽이나 놀이터 의자에 정말 이 추운 날씨에 그냥 40분, 1시간씩 자요. 그 정도로 날 약을 먹였어요. 막 경비 아저씨들이 어찌어찌 깨워갖고 학교에 가면 11시예요. 그리고 잠시 또 잠들어. 그럼 눈을 떠보면요, 책상을 밀고 있어요. 밤새 자고 학교에 와서 잠만 잤잖아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내 온몸에 막 똥오줌, 가래침, 담뱃재 막 나 왕따 당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서 시험을 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수로 대학을 가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약물 치료하던 중이셨던 거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틱으로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결국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보통 틱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네, 우리 뇌에서 기저핵이라고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부위에 도파민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는 게 지금까지는 정설로 받아지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제들을 쓰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좀 경미한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금방 좋아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정도가 조금 많이 심하신 쪽이었을 것 같고 솔직히 틱으로 입원까지 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아마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수님께서도 뭔가 밖에서 외래에서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아 입원이라도 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관찰을 마음이 잘 해야 되겠다. 있지 않을까. 어쨌든 입원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약을 조절할 수는 있잖아요. 외래는 뭐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좀 더 길게 가야 되니까. 근데 참 이게 지금도 약물 치료가 메인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발달 질환이라 저는 타고나는 게 이제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소인을 타고나는데 그 안에서 증상이 심해지고 완화되고는 확실히 좀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이해해주고 조금 더 알아주고 들어주고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워낙에 틱장애를 오래 알아오셨기 때문에 뭐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이것도 엄청 지금 아끼고 있는 거라 직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가 맞는 것 같거든요. 직장애라는 거를 많이 접한 것 같지만 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잘 모르세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배려해주고 관심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너 왜 그래? 뭐 정말 말 한마디가요 청년빛을 갚기도 하지만 저는 무관심을 너무 원했어요. 왜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엄마는 정상이니? 뭐야 그럼 난 비정상이라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못 나오는 환우분들이 정말 많아요. 무슨 제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그냥 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 아픈 사람 살려야 되고 힘든 사람 돕자는 얘기예요. 너 문제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문제 있어 도와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 이렇게 힘들었다 억울하다도 아니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줄 수가 있는데 제가 백화점에서만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겸손치 못하다고 연예인병 걸렸다고 욕을 하는데 한없이 울면서도 난 백화점에 갔어. 왜? 내가 백화점에 가 욕을 안 먹어. 내가 냉면 한 그릇을 먹어도 고급 백화점 5층 8층에서 밥을 먹어야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욕을 안 먹어요. 나는 밥 먹는 내내가 곤욕, 고통이었어. 아줌마, 내가 그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걸 앓고 있는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이 사람이 들을 거야, 믿을 거야. 나는 너무 징글징글하게 버텨냈어요. 근데 버텨낸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틱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상의 심각도, 정도도 너무 다르고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2차적으로 우울증이나 뭐 맞아요.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참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결국 이야기이셨던 것 같고요. 전 다른 것보다도 아예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무관심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또 실질적인 지원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장애를 이렇게 심하게 앓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틱을 이제 직접적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안 울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면 내가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분명히 저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나아졌다고 제가 정말 악플을 종류별로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실 내구성이 생겨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틱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틱장애 환우분들 진짜 힘냈으면 참 힘내기가 어렵죠, 그죠? 예, 힘내기가 어렵고 참 살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사는 게 기적입니다. 예,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부가 성공이고 막 능력이고 기적이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더 멘탈 붙잡고 더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예. 하루 눈 떴을 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진짜 힘들면은 뭐 우리 단체도 만들고 협회도 만들면서 그렇게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저는 틱장애를 진심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람이고 왜곡 없이 오해 없이 이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틱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형제 자매님들 정말 힘내세요.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 예,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틱장애를 주제로 저희 김진님을 모시고 직접 소중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저희가 단순히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을 알아오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생생한 말씀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전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 화이팅!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